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 스타트업 노을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영입니다. 제가 지금 39이거든요. 지난 대학을 입학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요즘에 스타트업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제가 사실 스타트업을 이렇게 사업을 할 거라는 거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12월에 이 노을 주식회사를 시작하고 지금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라리아라고 아십니까?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사실 이 말라리아로 지금 전 세계가 1분에 1명 이렇게 매일 죽어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한 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말라리아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시냐 아십니까? 거의 한 3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성형 시장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5조 원입니다,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의 90%가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로 죽는 70%가 다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왜 갑자기 말라리아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말라리아를 진단하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습니다. 사실 제 전공은 의공학이고요. 의공학 박사학위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융합과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싶었다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공을 해서 이렇게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사실 제 어렸을 때 삶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22살 때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셔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휴학을 하고 잠깐 공장에도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제 의지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저도 크리스천이기도 하지만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해서인가? 벌을 받는 게 아닌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굉장한 부정적인 시각과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가 제가 Think Correctly, 생각을 바르게 하자, 이런 주제로 오늘 잡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휴학을 하고 되게 어렵게 살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했을 때 굉장히 저는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과 같이 군수업체였는데요. 탱크 필터를 만드는 그런 하루에 몇백 개씩 조립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저는 대학을 다녔었고 그러니까 제 혼자 속으로 내가 왜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 존중하기보다는 내 신세 한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집은 당연히 계속해서 어렵고 저 역시도 그 상황이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나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절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제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하나 갖게 됐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고통은 어떤 벌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 어떤 조각가가 그 조각상에 끈을 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듯이 내 인생을 연단하고 내 인격을 단련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제가 그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인간은 그 존중받고 굉장히 가치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복학을 하고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좀 모았죠. 아르바이트 하고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복학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 또 제 여동생이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동생한테 등록금 일부를 주고 저는 이제 그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분납을 해서 또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몇 달 후에 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냥 방법이 있겠지. 다시 그래도 여동생이 대학 들어간다는데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이후 다시 복학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저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너무나도 감동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대부분 했었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이 사실 좀 더 이제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자취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친구들하고 같이 자취를 하게 됐어요. 자취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포항에 있는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한 달에 그 월세가 그 당시에 12만 원이었거든요. 싸죠? 그래서 3명이서 자취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부담이 되었는데,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월세를 같이 내주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1년 동안 제가 내야 될 4만 원씩을 내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월세를 지원해 줬는데, 자기네들이 살짝 더 여유가 있는 거,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더 주셨으니까 그거 그냥 나눠준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마라. 저는 그 경험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나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하면서 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나는 굉장히 힘들게 살지만 이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미 있고 같이 돕고 같이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유학 가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30살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알다시피 제가 22살 때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병역 특례를 해서 제 등록금도 갚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제가 제 인생 즐겁게 살겠다. 그리고 나서 저는 미국 가겠다. 그리고 나서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유학도 문제죠. 왜냐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공대를 가게 되면 이제 장학금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사실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에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1년 반 동안 열심히 유학을 준비했는데 못 가게 된 거죠. 왜냐?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고, 8월에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그 비자 인터뷰 일주일 전에 제가 가야 되는 그 학교의 학과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메일을 보낸다. 난 다음 주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등록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미국에 못 가니까 꼭 나에게 등록금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메일을 딱 썼는데 진짜 그 다음날 답이 왔어요. 오라고. 자기가 1년 동안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사실 그러나 저는 생활비도 없었고요. 그냥 떠났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긴데 되게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뭐 유학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박사과정을 하면은 이제 매 학기 이제 그 학점을 유지해야 되고 또 장학금 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첫 학기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사실은 이제 항상 B학점을 유지를 해야지만 장학금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첫 학기 때 C를 맞은 거예요. 그 어떤 한 과목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학기 만에 그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내 꿈은 6개월 만에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친구가 너 여기 미국 들어올 때 받았던 편지 있지 않았냐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편지. 내가 1년 동안 너에게 학비를 대주겠다는 그 학과장에게 받은 편지를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 들고 제가 찾아갔죠. 학과장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냐. 1년 동안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참 합리적이에요. 그걸 보더니 그래. 네가 비록 C를 맞았지만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학비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에 또 다닐 수 있었어요. 사실은 되게 힘든,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 하는데 사실은 왜 이 연구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반골길이 좀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든 대기업에 들어가든 연구소에 들어가면 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냐. 사실은 제 안에 동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왜 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 정말 이게 진짜 즐거운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5년 동안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재미없었어요. 사실 저는 진짜 5시 이후에 일을 해본 적이 없고요. 연구해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5시만 되면 다 집에 가니까 그리고 주말에 한 번도 나와서 연구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졸업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5년 차가 됐을 때 디펜스라고 해서 이제 박사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했어요. 이제 졸업하는구나. 생각보다 빨리 졸업을 하게 됐거든요. 5년 만에. 근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졸업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6개월만 더 있으면 좋겠다. 더 마무리를 해라. 나머지 네가 했던 연구들을 더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그 과정들이 힘들어서 제가 지도 교수님께 그 다음날 말씀드렸어요. 저 학위 안 받겠다고. 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저 여기서 스탑하겠다고. 저는 그냥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막 생각이 바뀌셨는지 저보고 학위를 주겠대요. 아니다. 그냥 졸업해라. 사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졸업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재미없고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때 결혼도 했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사실은 저는 이제 제 모든 커리어가 끊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그 세상의 다른 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아프리카 가서 살면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내 인생의 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 그때가 제가 35살 때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허락을 하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그곳에 살다 옵니다. 이슈가 되는 감염질환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3대 질병이 있더라고요. 말라리아, HIV, 에이즈, 그 다음에 결핵.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미 뭐 진단 키트가 있고 잘 되고 있겠지. 근데 정말 다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 안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저는 보게 되었어요. 또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커머셜라이즈 돼서 실제로 수많은 나라에 쓰일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 동기였어요.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